이번 시간에는 숨이 서서히 가빠지는 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기관지와 폐포가 손상되어 공기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막히는 만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주로 흡연과 같은 유해 입자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기관지와 폐포가 손상되고 숨길이 좁아지며 서서히 숨이 차는 것이 특징입니다. 모르면 자꾸 커지는 병, 알면 이겨낼 수 있다. 안녕하세요. 폐호흡기 질환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한의사 강하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숨길이 막혀 답답한 병, 천식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숨이 서서히 가빠지는 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가 포함되며 주목받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어떤 병인가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기관지와 폐포가 손상되어 공기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막히는 만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흔히 COPD라고도 불리는데요. 질환의 영문명인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의 앞글자를 딴 약어가 바로 COPD입니다. 주로 흡연과 같은 유해 입자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기관지와 폐포가 손상되고 숨길이 좁아지며 서서히 숨이 차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후부터 병명은 COPD로 통일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폐포벽이 파괴되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폐기종과 기관지의 염증이 만성적으로 이어지는 만성기관지염을 COPD의 범주 내에서 함께 다룹니다. 여기에 기관지 확장증이 동반될 경우 가래가 고이고 감염이 잦아지며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COPD 기관지 확장증 겹침이라고 하며 COPD의 한 표현형으로 보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즉 임상적으로 COPD 환자군에서 기관지 확장증이 함께 관찰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폐손상과 염증의 정도가 더욱 심해집니다. 따라서 저희 한의원에서는 COPD와 기관지 확장증을 중증 폐질환의 범주로 보고 손상된 폐 기능의 회복과 염증 완화를 돕는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COPD는 왜 생기는 건가요? 가장 큰 원인은 흡연입니다. 장기 흡연자의 발병률이 높고 간접 흡연도 발병 위험을 키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용접 작업이나 페인트 칠 같은 도장 작업, 곡물, 면직 가공, 모래 석영에서 생기는 실리카 먼지, 금속을 녹일 때 발생하는 초미세 금속 입자 등 작업장의 먼지와 화학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과 흡연이 겹치면 발병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아울러 실내, 실외 공기오염도 위험 요인으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대기오염 외에도 난방, 요리 시 발생하는 연소가스가 장기적으로 COPD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외에 결핵이나 결핵성 늑막염, 폐렴 등의 병력이 있는 경우에도 폐기능이 약화된 상태여서 COPD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COPD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COPD는 폐에 발생한 염증으로 기도 폐색이 진행되어 폐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면서 숨이 차고 호흡이 어려워지는 병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폐기허, 즉 폐의 기운이 허약해지고 몸속에 가래나 습한 노폐물인 담음이 쌓여 서서히 숨길이 막히는 상태로 봅니다. 찬바람, 건조함, 먼지, 흡연과 같은 자극이 폐를 손상시키고 이러한 자극과 염증이 반복되면서 담음이 점점 많아져 기침과 가래, 호흡곤란이 악화됩니다. 또한 소화기에 해당하는 비와 신장을 뜻하는 신의 기운이 약하면 폐를 보좌하지 못해 회복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폐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오랜 기침으로 기혈이 소모되면 피로함이나 체중 감소 같은 증상이 동반되고 운동 시 호흡곤란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COPD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이 있다면요? 첫 번째, 언덕이나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거뜬했는데 쉬어가야 할 정도로 숨이 차기 시작했다면 유의해야 합니다. COPD는 진행할수록 숨이 점점 차서
계단 오르기나 빠르게 걷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감기가 아닌데도 가래 섞인 기침이 거의 매일 나온다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COPD는 기침과 가래가 오래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기에 노화로만 여기지 말고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감기 후 기침, 가래 회복이 더디거나 기관지염을 자주 앓는 경우입니다. 폐와 기관지가 약해졌다는 의미이기에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COPD로 진행된 경우 감기에 걸리거나 미세먼지에 노출된 뒤에는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심해지고 기침, 가래가 오래가는 경우가 잦습니다. 네 번째, 쌕쌕거림이나 가슴 답답함이 동반됩니다. 폐 기능이 저하되고 기도 폐색이 서서히 진행되는 COPD의 경우 호흡곤란과 쌕쌕거림, 가슴 답답함 증상 역시 특징적입니다. 다섯 번째, 피로가 잦고 활동량이 줄며 체중이 감소합니다. 더 진행되면 입술, 손톱이 펄해지거나 발목이 붓는 증상이 생길 수 있어 즉시 진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있나요? 가족 중 COPD 환자가 있으면 발병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유전도 일부 영향을 줍니다. 특히 알파-1 항트립신 결핍이라고 해서 폐를 보호하는 단백질이 태어날 때부터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가족력이 있으면 폐 기능이 더 빨리 떨어지고 COPD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COPD의 주요 원인은 여전히 흡연이나 대기오염 등의 환경적 요인이므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절이나 날씨 변화가 증상 악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큰 일교차, 기압 상승, 낮은 습도 등의 변화가 COPD 증상을 악화시키기 쉬운데요. 따라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 유행하는 가을과 겨울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겨울철의 찬 공기, 낮은 기온은 폐와 기관지를 자극해 숨이 차거나 기침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외출 시에는 마스크나 목도리로 호흡기를 따뜻하게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COPD, 치료가 어려운 병이라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치료법이 명확하지 않고 발병 후에는 서서히 진행되며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병이라 완치가 어려운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치료와 금연, 운동 등 생활 습관을 관리하면 악화를 막고 일상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 관리 가능한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치료 관리를 미루면 COPD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나빠집니다. 기침, 가래, 숨참 등의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폐 기능이 저하되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찬 공기 등의 자극이 많아지면 폐렴이나 급성 호흡부전, 드물게 기흉이 생길 수 있어 즉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COPD를 오래 앓게 되면 폐혈관 압력이 올라 폐 고혈압, 우심부전, 체중 감소, 근 감소, 골다공증 같은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습니다. 또한 협심증이나 부정맥 등의 심혈관 질환, 당뇨,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이 동반될 위험이 있어 숨쉬는 것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증상의 정도에 따라 흡입제를 사용하고 적절한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관리해야 합니다. COPD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합병증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급성 호흡부전입니다. 평소보다 숨이 차거나 기침, 가래 증상이 며칠 사이 급격히 심해지는 급성 악화가 오면 급성 호흡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화가 반복될수록 폐기능 저하가 빨라지고 사망 위험도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폐렴입니다. COPD 환자의 경우 감염에 취약하여 폐렴이 동반될 수 있고 특히 진단 초기 1년에 발병 위험이 큽니다. 폐렴이 생기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고 폐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입원 및 사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COPD는 폐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COPD는 만성염증으로 인해 폐의 진액이 부족해지고 폐가 건조해지면서 점차 폐 기능이 저하되어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기관지 안쪽에 만성염증이 생기고 점액이 증가하며 기도가 좁아지고 쉽게 수축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관지 벽이 두꺼워지고 되돌리기 어려운 기도 폐색,
즉, 기도가 좁아져 굳어짐에 따라 숨 쉬는 것이 어려워지는데요. 더 진행하면 저산소증, 이산화탄소 저류가 생기고 폐고혈압, 우심부전 같은 합병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결국 COPD는 만성염증으로 폐의 진액을 소모시키고 서서히 숨길을 좁혀 폐 기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질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강한의원에서는 COPD를 어떻게 치료하나요? 저희 한의원에서는 COPD 치료가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 완화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COPD란 만성염증으로 인해 폐가 건조해지고 노폐물과 가래가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해 숨길이 점점 좁아지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 속의 가래와 노폐물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폐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폐 청소 개념을 COPD 치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염증으로 인해 소모된 진액을 보충하고 노폐물 배출과 염증 완화를 함께 도와 폐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COPD 질환자에 대한 임상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다면요? 진료실에 걸어 들어오실 때부터 숨이 차서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70대 남성 환자가 생각납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데도 상담받는 내내 숨이 차서 힘들어하셨고 밤에는 숨차는 증상 때문에 상체를 반쯤 세워야만 잘 수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3년 정도 폐 청소를 꾸준히 이어오신 결과 평지나 가벼운 오르막길 정도는 한결 편안하게 다니게 되었고 밤에도 숨이 차지 않아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하셨으며 일상생활이 보다 편안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숨이 차는 증상이 심해질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숨이 갑자기 차오르면 일단 동작을 멈추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주세요. 팔로 몸통을 지지하는 자세를 취한 후 코로 숨을 2초 들이마시고 입술을 오므려서 4초 내쉬는 호흡을 3에서 5분 정도 반복하면 숨을 쉬는 게 한결 편안해질 겁니다. 단, 말이 끊길 정도로 숨이 차거나 입술이나 손톱이 펄해지거나 38.5도 이상의 고열, 흉통, 의식 혼미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진료를 받으세요. COPD 환자의 경우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운동은 숨이 차는 증상과 피로를 줄이고 일상 활동 능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걷기, 실내 자전거,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주 3에서 5회, 한 번에 20에서 40분 정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힘들다면 5에서 10분씩 나눠서 해도 좋습니다. 여기에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 근력 운동을 추가하면 숨찬 증상을 완화하고 활동 지속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COPD 예방에 도움되는 생활 습관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COPD의 주요 원인이 담배인 만큼 예방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금연해야 합니다. 간접 흡연도 위험할 수 있어 담배 연기를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평상시 호흡기를 보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건조한 날에 외출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입술 오므리기 호흡법을 훈련해 보세요. 숨을 천천히 내쉬어 폐 안에 갇힌 공기를 배출하는 방식인데요. COPD 환자들은 숨이 차서 긴 호흡이 어렵기 때문에 편안하게 앉거나 서서 어깨에 힘을 빼고 코로 2초 정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입술을 휘파람 부는 모양으로 가볍게 오므린 후 입으로 4초 이상 천천히 내쉬는 것을 수시로 연습하면 숨이 차는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번째로 끈적한 가래는 숨을 강하게 내뱉는 허핑 호흡법으로 배출하세요. 끈적한 가래가 기도나 기관지에 붙어 숨 쉬는 것을 방해할 때 시도해보면 좋은 방식입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 복식 호흡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입을 벌리고 하 또는 후 소리를 내며 짧고 강하게 숨을 내쉬는 건데요. 목에 힘을 주지 않고 한두 번 허핑한 후 가래가 목 쪽으로 올라오면 가볍게 기침하여 뱉어내주면 됩니다. 허핑 후에는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복식 호흡을 2에서 3회 정도 하여 호흡기를 안정시키면 더욱 좋습니다.
오늘은 숨이 서서히 가빠지는 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독감,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함께 얘기해 보았는데요. 제가 나눠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에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